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도 가네요.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흘렀으니까요. 이쯤에서 한번 2020년을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해볼까요? 내가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까요? 그러게요. 실감잘 못하시죠? 네, 202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따라서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더니 참 제가 느끼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 이상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갑작스럽게 북한까지 갔던 그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네, 사실 읽어보면 진짜 더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2018년 4월 27일입니다. 판문점 경계선에 서서 깜짝 월북을 했었었죠. 이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벌써 2년이 됐는데요. 네. 일단 여당이 총선 압승을 했고 행정부에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들이 우리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나 보다. 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나 보다. 네. 이래가지고 또 북한 관련 경협 이슈 주식값이 한층 폭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식시장은 막 출렁였습니다. 희망이 부풀었어. 저도 300만 원짜리 어치를 샀는데 지금 반토막이라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끊임없이 지금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 내 특수성상 크로스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추측성 보도만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나 남겼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살아있고 건강하다라고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강원도 원산 지역에 머무르고 있고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남겼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 통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미국에서도 아주 주목하면서 이 인터뷰 기사를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 외신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프거나 사망했거나 괜찮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더 나간 기사들은 김여정이 이제 북한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네 번째 여성 지도자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 이상 확률이 0.0001% 이하다.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김병기 의원에게 이 질문이 쏟아진 이유는 김병기 의원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할 때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 이제 쏟아진 것인데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남기진 않았지만 모든 추측들을 인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했다. 이런 또 그 장성민 네. 세계화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한번 지난번에 언급을 살짝 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연결된 기사만 9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장성민 이사장이 김정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이 내용을 SNS 게시글을 전달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고 사실은 언론들이 이제 크로스 체크할 수 없다는 이유로 90건에 달했는데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글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잘 걷지 못했다는 등. 근데 이 잘 걷지 못했다, 아프다, 심지어는 어떤 스탠드를 삽입하지 못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수술 방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 출처가 한 대북통에 의하면, 한 정보통에 의하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지금 원산설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측근이 평양에서 감염이 돼서 격리로 원산에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역시 확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죽거나 뇌사했거나 멀쩡하다. 참 하나만한 소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네. 참 정말 그래도 마치 중요 정보처럼 얘기가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 동영상이 또 돌았대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것과 관련된.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합성이었더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스텐트, 그러니까 12일날 시찰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중국의 의료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자기네끼리 바빠가지고 스텐트를 시술했다가 이게 완전히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잘못된 클릭 장사 이거와 또 연결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할 통합당 전국위원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결국 모시기로 했는데 네. 이게 또 내분이 시끌시끌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은 통합당의 전국위원회가 바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인데요. 일단 전국위원회에 모여서 찬반 의결 또는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전국위원회 연기설에 대해서 연기는 불가능하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선자 총회는 또 당선자 총회대로 수요일 29일쯤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예정대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 주말에 아주 그냥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먼저 뭐 유시민이 아니죠. 유승민. 네.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이분들은 이미 시효가 끝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네.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가 매우 불쾌한 감을 또 펼치면서 뇌물 받아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태국민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한 번 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1993년 동아은행에서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뭐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은 없는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 한술 더 떠서 그때 내가 수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 고문 중심으로 비대위를 짜자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내세웠는데요. 사실은 이런 홍준표 당선인의 이야기는 당 외에 있기 때문에 먹히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김종인 비대위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이 원외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당선인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 김종인이 지난번 선대위원장 할 때 총선 끝나고 나서는 또 칭찬을 많이 한 것 같던데 네. 이렇게 좀 분위기 따라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죠, 정치는? 네,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남겼다가 최근 SNS에는 하루 전인가요? 또 김종인 전 장관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걸 자신 SNS에 이제 올렸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최고위원은 오히려 선거 기간 동안에는 공천권은 아니지만 이 당을 장악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했다가 또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또 칭찬하고 네. 뭔가 좀 소신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잘하는
70년대 생을 뭐 추천하자 이런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지금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밌다라기보다는 특이한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경제 관료들하고 얘기하면서 몸에 자외선을 쐬거나 코로나 관련해서 몸에 자외선을 쐬거나 소독제를 주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 한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살균제를 먹으면 좀 몸이 나아진다 해서 뉴욕주에서만 30명 정도가 살균제를 먹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요? 어제자의 기사를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아마 오늘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 먹고 이제 실려가는 환자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의학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도 사실 부동산 사업을 했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국가 수장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미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살균제를 먹으라니요. 소독제를 먹으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로 치료가 됐으면 사실 다른 내용도 치료가 될 수 있었어야 될 텐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막 해도 되나 보죠? 트럼프의 캐릭터상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글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캐릭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있을 수 없는데 사실 초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1000명 정도만 죽어도 베리굿이다라는 얘기를 남겼거든요. 그랬군요. 단 한 명도 이제 쉽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이 4월 27일 월요일인데요.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 현재 많은 언론들이 지금 연희동 자택 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일단 재판부가 바뀌어서 인정신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공판 절차 갱신인데요. 오늘 출석을 앞두고 많은 취재진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고할 때 하고 처음에 당신이 누군데 당신에 대한 공소는 뭡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출석했었었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면은 꼭 출석을 해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공판 절차 갱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건강이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임한솔 전 정의당 구의원이죠.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잠입 취재를 통해서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판에 있어서 안 나오긴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니만 골프도 너무 잘 치고 또 너무 정확하게 샷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2시간 내내 얘기도 다 하시고 훌륭하게 아주 그냥 건강 관리를 잘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재판부가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또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광주로 옮긴다면서요. 네, 일단은 시민단체, 특히 이제 5.18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하라. 그리고 지금 건강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창살에 갇힌 전두환 조형물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건 이제 12.12 군사반란 40년을 맞아서 5.18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껏 발로 차거나 때리도록 만든 조형물인데요. 이거를 계속 이제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다만 이제 침묵 시위를 벌일 것이다. 왜냐면 또 소란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침묵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상을 막 때리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매우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네, 뭐 본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재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고 또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꽃기호 뉴스브리핑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판문점에서 만나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지가 벌써 오늘로써 2년이 됩니다. 2018년 4월 27일에 만났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북관계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만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앞으로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미래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우리 백 의원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의원님이기도 하지만 그 당을 옮기신 거죠? 예, 당을 일시적으로 조금 미래 한국당 네. 이정정당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미래 한국당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미래 한국당으로 잠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까? 한국당이 예, 통합당하고 합당이 되면 합당해서? 당연히 곧 합당 절차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에 같이 일할 겁니다. 그러면은 교섭단체 구성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합당하지 않고 다른 당과의 뭔가 좀 콜라보를 꾀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원유철 당대표도 명확히 했고 우리 당의 현직 의원들 또 당선자들 생각 대부분의 생각은 합당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네. 그 합당을 해서 보수 세력의 힘을 좀 극대화시키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좋을지 절차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합당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또 교섭단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좀 바깥에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군요. 예, 원유철 대표도 명확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든 또 전당대회든 체제가 안정되면은 그 절차를 논의해서 합당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 구성원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이슈가 있을 때 말씀을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저희가 특히 좀 모셨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들 좀 뭔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북한은 아무런 얘기를 지금 안 하면서 동정보고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북한 정보기관들이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한데 보름 이상 안 보이는 김정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NN이라든지 일본 잡지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 국무성 반응을 갖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가 아는 대로 시원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특보죠. 좀 책임은 좀 덜합니다. 정부 당국이라 보기에는 네. 원산이 확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전에도 그 20일씩 40일 10일씩 안 보인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네네. 영상정치의 구도 속에서 관심 끌기 차원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북한 전문가들 생각도 있고 실제로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은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또 관련국의 여러 가지 판단 이런 부분에 봐서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좀 전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초지일관 특이 동향 없다.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김정일 사망이 2011년 12월 17일에 있었어요. 네. 그 12월 19일 날 12시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51시간 만에 북한이 오전 한 30분 만에 그 사망 이유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 똑같은 워딩이에요. 통일부가. 아, 그때도 그랬나요? 특이한 동향이 없다. 네네. 이렇게 계속 밝혔고 북한이 12시에 발표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다지 짧은 뭐 이틀 하고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 통일부가 계속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내놓고 정부 당국 특이 동향이 없다 그러는데 이 자체가 지금 특이한 겁니다. 김일성 사망일 날 나타나지 않은 부분 또 북한 장군 기념일에 나타나지는 이런 부분이 특이한 동향이 있는 거죠. 안 나타나니까. 네. 나타날 장소에 나타나지 않게 특이 동향이 있는데 정부 당국이 그 내용을 특이 동향이 없다가 특이 동향인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해야 정직한 거죠.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나라로서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시군요. 이것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11일 날 북한 체제 특징이 있고 또 그게 우리가 인간정보 휴민트가 없는 가운데 잘 모를 수 있죠. 2011년도에도 북한이 그렇게 분주했어요. 김정일 사망 때도. 네. 그 이틀 지나고 4시간 동안 그렇게 분주했을 때도 그 발표할 때까지 전혀 우리 정부가 모르고 육자회담 관련 특별한 발표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한 정부 당국이 있었거든요. 네. 합참의장도 모르고 국방부장관도 모르고 통일부도 모르고 그 상황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 좀 제한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정부도 일해봤지만. 그랬군요. 예.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문정인 특보를 내세워서 네. 이렇게 발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기차가 북한 원산에 대기 중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원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장성민 이사장은 사실 사망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차 위치는 전용 기차죠. 네. 김정은 전용 기차의 위치가 김정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위치를 파악하지 모르게 하는데도 우리가 활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위치가. 네. 전용 열차를 중심으로 거기에 김정은이 탔을까라는 전제를 계속 깔고 보기 때문에 그 38노스라든지 우리 정보기관이 대체로 전용 열차 움직임을 보고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북한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산에 그 열차를 보내놓고 사실은 원산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진실을 감추는데도 그 열차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네. 이전에도 북한을 우리 파악할 때 김정은 동선을 파악할 때 전용 열차를 보는데 그 깜짝같이 속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용 열차 위치가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또 북한을 봐서는 그런 위치를 감추는데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장성민 전 청와대 상황실장의 얘기는 저는 사실상 사망을 했다. 중국 당국자의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이 북한 주민과 국제 사이에 그 사망을 감추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한 50여 시간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지도자 사망을 인민들에게도 국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상 사망이라는 말 속에는 뭐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이 따르지만 사망했다는 주장은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과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문정인 특보 얘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였고 지금 장성민 이사장 얘기는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
백승주 의원 얘기는 장성민 그 이사장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망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오히려. 그래서 네. 근데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 그 건강의 이상의 정도, 네. 상황에 대한 판단 좀 곤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실 남북정상회담 맞은 지 2주년 지났는데 그 이후에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 게 많죠. 맞아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많이 했고 네. 또 핵 능력을 강화해서 핵 네.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 지키느라고 군사력에 대한 증강에 대해서 많은 정책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 봅니다. 북한은 핵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네. 우리는 그 약속 지키느라고 북한에 비해서 질적으로 군사적 군비 경쟁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한미 연합훈련도 줄였죠. 그래서 여기 군사 태세에 상당히 그 약속 지키려고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가 뭐 남북철도 연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철도가 지금 연결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또 그 안 되는 원인이 우리 정부의 의지가 없었을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을가 아니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또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유엔 제재도 지금 전혀 완화가 되지 않았고 북한의 태도는 더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죠. 그런 측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해법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합의하고 잘 안 된다. 왜냐? 미국과의 본질적 관계에서 유엔 제재 완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미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좀 답답한데 그래도 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임기는 자꾸 지나가고 하니까 의욕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네. 이제 조금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궁금해하는 건데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체제로 간다는 거고 일부에서는 호평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전부 다 시효가 끝난 사람들이다. 이제 경제 전문가인 70년대생을 중심으로 대선 관련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당선자께서 상당히 발끈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의 원인 또 이런 논란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예. 논란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민주주의 정당에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더 시끄러워야 됩니다. 아,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야 되고 이런 시끄러운 과정이 하나의 검증의 과정이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으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지명받은 분이 특정 정치인들의 그 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공인으로서 비대위원장 지명받은 사람으로서 당내 누구에게도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당원들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시효는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배제하고 배제 안 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개인 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뭐 자유롭지만 그러나 당의 사실상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입장에서 특정 정치인의 시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이 좀 더 시끄러워야 됩니다. 이 비대위 체제 수립하는 과정 그 이후에도 당은 시끄럽게 토론도 하고 경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당의 어떤 민주정당으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지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미국의 저명한 정치평론가 레스터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80년도 지나서 상김 시대는 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상김이 화려하게 부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 평론을 마음대로 하지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분이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재정 지금 비대위원장 김재인이긴 하지만 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개인 의견과 또 당대표 의견을 봤을 때 좀 신중했어야 됐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YTN 라디오 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앱, 포털에서 YTN 라디오 앱 이렇게 치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앱 인증샷을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그리고 만두 세트 척추건강 폼 롤러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전부 다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다리면서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 관련 첫 국가 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었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어제 오후 우즈벡 특별기로 귀국을 했죠. 당초 2주간 머물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2주를 더 연장하고 오셨습니다. 총 4주간의 우즈벡 자문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 자문관으로 다녀오신 점 정말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귀국하시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시자마자? 예. 바로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그 시설 격리 시설로 들어갔고요. 지금 집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교수님도 하고 계신 거고 아직은 댁에도 못 들어가셨다는 거네요. 네네. 코로나 19 병의 검사의 양성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우선 이제 외국에 나갔다 왔고 또 제가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검역 당국하고 외교부에서 우선 시설 격리 시설로 들어가서 코로나 검사를 좀 하고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해서 보자고 일단 집으로는 가지 말라고 안기로 했고요. 지금 시설 격리 시설에 인천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제 밤에 저녁 들어와서 오늘 하루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4주간 우즈벡에서 예방 감염 분야에 자문을 하셨고요. 예. 한국 방역 전문가로서 항공편을 제공받아서 교민 200명하고 함께 지금 귀국하신 걸 보는데 어떻게 이 교수님께서 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을 가시게 된 겁니까? 예. 우즈벡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일찍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좀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도와갈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정부 요청을 했고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이제 제가 가는 방향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는 이제 현지에 있는 우즈벡 한국 대사로 계신 현지 한국 대사관하고 또 외교부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일이 좀 진행이 여태까지 됐습니다. 그랬군요. 지난달 29일부터 4주간 이제 가셔서 자문관 역할을 아주 하고 오신 건데 처음 우즈벡에 도착했을 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우즈벡은 좀 어떻던가요? 예, 제가 도착했을 때 그 당시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16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환자가 나온 건 3월 10일경이어서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좀 늦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상황을 좀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은 초기 방역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고 자문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결국 이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신 건데 어떤 자문 활동을 하신 건가요? 예, 우선 우리나라와 이제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건부가 있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조직을 상대로 해서,
역학조사, 즉 감염 차단과 그다음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적절히 하는 이 한 가지가 이제 큰 방향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격리 시설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나눠서 자문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 우리나라도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벌써 질병관리본부 갖고 있는 대응 기준이 7차례, 8차례 정도 이렇게 10번 이렇게 개정할 정도로 상황에 맞춰서 개정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개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우즈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달라진 상황에 맞춰서 대응 기준과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하는 작업을 도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반영이 돼서 초기에 약간 혼선이 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원래는 2주 예정이었는데 4주로 늘릴 정도라면은 우즈벡에서도 교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우즈벡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병 진단 기준도 좀 변화가 됐고요. 진단 기준 변화. 격리자를 어디까지 할 범위를 정할 것인지, 그런 격리자 진단 기준도 변화가 좀 됐고, 역학조사에 관련된 방향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경험을 좀 맞추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했던 부분, 혹은 너무 약하게 해서 좀 초기에 환자 좀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대표적인 게 역학조사를 처음에 가서 접촉자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역학조사관만 갔었는데, 지금은 역학조사관하고 현지 경찰이 같이 2인이 같이 가면서 조사들이 되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역학조사가 좀 정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향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단 기준을 변화하게 했고 격리자의 범위 같은 것들을 특정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최 교수님께서는 총리와 장관의 근접 자문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직접 하신 걸로 얘기가 나와요. 대국민 매일 한 건 아니고요. 네. 2, 3일에 한 번 정도씩 나가서 이제 달라진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굉장히 열심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격리 조치라든 부분 협조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하는 그런 방송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완전히 우즈벡에서는 국민들 영웅으로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70명 정도에 육박했는데 최 교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50명 수준으로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지금 누적해서 한 1,800명, 1,900명 사이, 어제 하루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네. 그 정도면 되는데,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을 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자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은 넘을 것 같다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2,0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숫자도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매일 신규 발생 환자가 많이 좀 줄여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된 상황으로 지금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우즈벡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거기도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한 달 좀 더 돼서 이제 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많이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이제 그쪽 국민들도 굉장히 적극 협조해줘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죠. 어느 나라들 다 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 건지, 또 여름이 되면 정말 괜찮아지는 건지, 네. 아니면 또 2차 감염이 가을쯤에 또 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과 또 이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13일 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게 된 건데요. 네. 우즈벡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기관의 환송, 감사 이런 걸 좀 받은 게 있어요? 예. 출발하기 전에 이제 거의
그 장관과 보건부 전직원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코호트 격리병원처럼 집에 못 가고 모두 다 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보건부 바깥에 전혀 나갈 수 없고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한 달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저와 같이 국장급들하고 모여서 환송회도 해주시고 뭐 조그맣게 표창장도 주시고 그래서 좋은 이제 그 경험을 갖고 왔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매주 고정적으로 그 비디오 컨퍼런스 화상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계속 자문도 계속 하기로 했고요. 네. 가능하면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저희도 거꾸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라던가 이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 다들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또 한번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타고 오신 비행기가 우즈벡으로 돌아갈 때 한국 정부가 선물을 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진단키트도 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뭐, 이것뿐만이 사실 뭐, 다양한 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또 외교부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진단 키트가 실려서 가게 됐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이 임상, 전문가, 즉, 중환자의학 전문가 한 분이 다시 2주간 예정으로 또 대신에 오고 난 다음 그 자리를 비워서 또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로 양국 간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지원하는 이런 협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이 사실 이런 민간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우즈벡도 우리에 대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뭐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제한 조치 이제 완화시키고 뭐 임시항공편 운항해주고 여러 가지로 참 서로 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 뭐 예. 그 어느 것보다도 이번에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우즈벡 정부에서 마련해 준 건데요. 그렇죠. 거기에 그동안 한 달 넘게 거의 2달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주재원들 또 교민들도 같이 오실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일본인 또 미국인 많은 또 다른 국가 사람들도 이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감사드릴 만한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거주 교민 192명, 또 외국인 55명도 같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여기까지 제가 들으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해서 코로나19 관련 국가 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최재호 고려대병 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YTN 라디오 앱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 동안 청취자 선물 대잔치를 저희가 벌입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앱 설치한 다음에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샷을 방송 시간 중에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시는 곳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가 들어갑니다. 가족, 지인에게 추천하신 인증샷을 같이 보내주시면 선물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로워진 앱 인증샷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깔거나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 만두 세트, 척추건강 폼롤러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잠시 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